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입시교육 논술교육팀장 박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출문제, 한양대 논술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 입시교육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선생님들, 여러 전공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입시, 특히 논술에 관련돼서 최정예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문 논술 파트를 또 담당하게 되었고, 또 장승래 선생, 또 노한기 원장님도 함께 인문 논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한양대 논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전형은 논술 90%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 10%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은 수능 최저를 보지 않지만 한양 인터컬리지 학부, 새로 생겼죠. 한양 인터컬리지 학부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데,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 세계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로, 네, 그렇게 이 전공만 특히 수능 최저가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전공별로 논술 전형 인원을 뽑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는 10명 정도, 총 한 4명에서 10명 정도 사이에서 논술 전형을 뽑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도 있고요. 쭉 보시면, 자, 한양 인터컬리지 학부 자연계열 35명 정도가 네, 논술이고요. 또 이건 구분이 돼 있어요. 쭉 미디어에서 또 한양 인터컬리지 학부, 여기 인문 보시면 인문 분야에서는 15명을 논술 전형으로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문 논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총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에 1200자 이내, 1200자의 한 문항인데, 비교적 이 한 문항이지만 1200자 통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에서는요, 5개년 기출과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항별 유형을 좀 파악을 할 거고요. 예, 문항별로 또 논술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유형별 전략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논술 답안 작성은 1:1 첨삭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제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해에 충족했는지, 그리고 제시문을 제대로 요약했고, 또 기존에 있는 제시문을 좀 재구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첨삭, 그리고 첨삭에서 다시 한번 좀 작성을 더 해보도록 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할 내용은요, 인문계열 오후 1번 문항입니다. 오후 1번 문항이고요. 또 한양대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는 또 오전, 오후 나눠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1번 문제인가 오전 1번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 총 90분 안에, 이 이상 총 90분 안에 문항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엄수해야 되겠고요. 답안지는 검정색 펜, 샤프, 볼펜, 연필 정도고, 검정색 펜 이외에는 안 됩니다.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자, 여기 연습지가 있죠. 연습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지 답안 구성을 하기 전에 연습을 충분히 해보는 연습지도 함께 나눠주기 때문에 연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안을 한번 작성해보고, 그리고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 0점 처리되는 과정 한번 보면은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죠. 그리고 또 자신 신원 드러나는 거는 엄격히 금지하고요. 또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 또한 0점 처리가 됩니다. 자,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제시문이 지금 있어요. 한양대는 지금 제시문이 가나 다가 있는데, 여기서 우선은 문제
문제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문제부터 보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함으로써 거기서 개요 구성이라든지 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문제, 자, 펜을 쓰고, 제시문 가의 노자의 입장에 의거하여, 노자의 입장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나에 나타난, 나라는 사람의 관점을 옹호하거나 반박하고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 이건 누구의 평가일까요? 네, 맞습니다. 글쓴이, 즉 수험생의 입장에서 다의 캠든 벤치, 지금 현재 제시문을 안 받게 된 캠든 벤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캠든 벤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1200자. 네,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 답안을 구성할 때 이 내용들은 빠지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지? 네. 노자의 입장에 의하여 나라는 사람의 관점을 첫 번째로 옹호, 반박. 자, 노자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글쓴이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노자, 제시문 가에 있는 노자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 내용을 노자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첫째 요약을 해야 되겠죠. 요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시문 나에 나타난 그 나라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관점대로 글을 서술했을 텐데 그 제시문 나에 나라는 관점을 찬성 반대, 옹호나 반박하고 요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즉 글쓴이가 결정을 나는 나의 관점을 옹호할 것이야, 아니야 나는 나의 관점을 반박할 것이야, 이런 각각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정리를 한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다의 캠든 벤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자,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사실 이거는 평가하는 것은 옹호와 반박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논거를 활용해서, 제시문의 논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하고, 옹호하는 거에 대한 근거, 아니면 반박하는 거에 대한 근거, 여러분들이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나는 옹호한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캠든 벤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여기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1, 2만 이렇게 됐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노자의 입장도 여러분들이 가해 제시면서 노자의 입장은 어느 정도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노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요약하면서, 그러면서 이를 가지고 나의 그 노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해서 첫 번째, 그 나의 관점을 옹호하고 반박해요. 자, 노자의 입장에서 옹호하고 반박하는 거,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네, 자,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 자, 노자는 옹호하거나 반박하겠죠. 그죠? 여기 문제에 따르면 노자는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걸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것 자체가 노자가 뭐 옹호하든 반박하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도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평가가 들어갈 거야. 아니면 나는 이러한 부분은 그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캠든 벤치에서의 시사하는 바, 여기에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캠든 벤치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그 단순하게 거기에 머물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이러한 사회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좀 던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자, 이제 바로 제시문 가 들어갑니다. 자, 가에서 아까 말했던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상기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 파악을 하는 의도가 상기를 하고 어떻게 교육 구성할 것인지 구성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노자가 도대체 주장하는 게 뭔가, 아니면 노자의 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이 첫 번째 목표겠죠. 자, 제시문가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자,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전제하고 그리고 나서 저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노자의 도덕경 일부 내용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덕경에는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가 쭉 나오고요. 이 구절의 의미가 해석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통해서 이 구절의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쭉 뭐 태풍 같은 경우는 천지, 여기서는 노자는 천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어가 천지예요. 천지가 태풍이 발생해서 뭐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내린 벌로 볼 수 있다. 아니다. 네. 또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태풍이 뭐 이 실제로 아기를 품고 인간에게 벌을 내리는 어떤 행위인가? 그리고 뭐 이 바다 실제로 태풍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 플랑크톤이 생기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것들 쭉 서술하면서요.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이다라고, 결국은 노자의 생각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천지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천지는 태풍으로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삶을 방해하나 돕긴 했지만 그것은 의도의 발현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일, 무의, 그냥 그렇게 나타난 자연 현상, 자연일 뿐이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자, 다시 볼까요? 천지불인에 대한 해석을 딱 나오고 노자의 사상이 어느 정도, 자, 의도의 발현이 아니라 천지의 어떤 현상 같은 게 의도의 발현이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일이고 또 현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노자의 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하냐면 결국은 노자는 뭐 천지자연은 무심하다. 우리가 자연의 기운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지자연 자체는 무심하다는 것이 노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또한 그래서 또 더 그 다음에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아까의 그 대꾸를 맞춰서, 자, 그렇다면 성인은 어질지 않아서 성인 불인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이 말 내용도 쭉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인간을 의미하는데 성인하고 천지를 성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하고 또 천지가 만물을 대하는 것은 같은 태도라고. 즉, 백성에게 같은 태도로 대한다. 즉, 뭐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심하다는 거죠. 무심하다. 다만, 실제로 이 인이라는 것, 인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인위적인 덕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노자의 관점이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면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시문 가볼게요. 자, 나는 어떤 글이죠? 손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 대화 내용인 걸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자, 한 손님이 나에게 말했대서 실제 뭐 손님이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를 때려 죽이는 장면 보고 개가 불쌍하여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는 개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문제에서 계속 나의 입장을 알아야 되죠. 내가 대답했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나는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를 잡아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손님이 이거 이는 미물이다. 나는 큰 짐승. 자, 여기서 손님은 이라는 미물과 큰 짐승, 돼지, 개, 돼지 같은 큰 짐승을 구분하는 걸 알 수 있죠. 불쌍한 까닭에 대해 말하는데 당신 이같이 내거 아니 나를 업신여기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나가 답변을 하겠죠. 자, 우리는 나의 입장을 봐야 됩니다. 자, 나가 말합니다. 자,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 사람도 그렇고, 소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다 동일하다.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다. 자, 요런 부분, 큰 놈, 작은 놈 가릴 것 없이, 미물이든 큰 동물이든 상관없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니 개와 이의 죽음은 한 가지인 것이다. 라고 나는 표현합니다. 자, 이런 까닭 때문에 당신은 업신여긴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쭉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제시문 단은 여기 벤치가 하나 있네요. 벤치 모양을 보니까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다소 앉기 불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런던의 캠든 자치구 보도에는 캠든 벤치라는 이름의 벤치가 있다고 합니다.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면으로 해서 이게 좀 한 면에 좀 골라 앉아야 되고 좀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쭉 하면서요. 눕기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도가 들어간 설계인데, 자, 도시 설계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볼게요. 벤치들이 노숙자들의 수면, 또 청소년들의 스케이트보드 연습 등등등등 이렇게 이용을 해서 벤치 자체가 일탈행위에 주로 오용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이것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결과가 캠든 벤치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건 뭐가 있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탈 행위와 범죄가 줄어드는데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어찌 보면 노숙자라든지 방황하는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 구별되는 거죠. 구분되고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벤치라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부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들을 아예 사회에서 구분하는 적대적인 건축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양당 간의 평가가 갈린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제 의도와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노자의 사상이 담긴 구절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고요. 가가 생명체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이기보의 글.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그 슬견설, 아까 슬견설에서 그 개와 그리고 이를 두고 그 손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캠든 지역, 캠든 벤치를 설치하게 된 내력에 대한 평가, 내력과 평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시문이 있으면 그냥 처음에는 그 꼼꼼하게 아까 그 좀 요약을 하기 위해서 주요 요지만 찾는다고 했다고 하면 그걸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제로 제대로 읽는 능력, 꼼꼼하게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질적, 그리고 또 실제로 각각의 내용들, 자, 가 같은 경우는 노자의 사상, 도덕경의 사상에 대한 구절이었고, 나는 슬견설, 이기부의 슬견설에 관련돼서 각각 손님과 나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다는 전혀 다른 그 영국의 캠든 벤치에 대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각각의 그 글감들이라든지 글의 주제가 다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인 요소들인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 연결점, 이것들을 다 찾아내야 된다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 다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시사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직접 이 제시문 가나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비평하고 또 어떻게 시사하는 바까지 끌어내는 것 자체가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자 입장을 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요약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제시문 다에서 그 노숙자고 비행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흔히 말해 여기 그 제시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책,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선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노자의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하나, 옹호나 비판 선택했고,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만약에 노자의 노자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옳다,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자신만의 평가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각각의 근거를 또 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캠든 벤치와 연결 짓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답안 구성도 여러 가지가 되겠죠. 네, 각각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총 구성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한 4가지의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평가의 내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채점자 입장에서는요, 채점자의 그 채점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수험생 스스로, 자, 여기 볼까요, 한번? 예, 좀 볼게요. 가에서 소개한 노자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자, 노자 관점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노자 입장에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은 적절한 근거. 자, 근거를 들어야 됩니다. 근거를 들어서 옹호하거나 반박했는지 여부. 이게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라는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수험생 스스로 같이 판단할 수 있는지, 같이 판단했는지 여부.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 마지막 캠든 벤치. 이런 위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캠든 벤치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과 연결돼야 될까요? 캠든 벤치의 그 자체가 단순 잘못됐다, 그게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캠든 벤치가 나온 것을 보면서, 연역을 보면서 여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아니면 소수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배점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지금 40% 제일 그래도 각각에는 다 근데 어느 정도 보면은 제시문에 대해서 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노자의 어떤 입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수험생이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좀 어떤 정당성과 부당성을 이끌어냈는지 여부, 그리고 캠든 벤치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성과 전개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이 다 들어갔는지, 그리고 문장과 표현에 있어서 뭐 오점은 없는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됐는지, 그런 것들이 주 평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논리적 일관성을 지킨 내용 전개는 4가지 경우. 실제로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내용을 접했을 때는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연습하는 모습이니까. 자, 1번. 아까 나에 대한 노자의 판단은 먼저 해야 되죠. 예. 자, 노자는 만약에 나에 대해서, 자, 노자를 보면은 노자가 나라는 사람, 걔와 이를 동일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옹호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노자가 옹호하겠냐? 걔와 이를 무심하고 공평하게 보았다. 이거는 무심하고 공평해 보는 거는 이건 천지자연을 바라보는 노자의 입장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보았다는 거를 노자는 이렇게 봤고, 그거 나의 관점에 대해서 노자는 옹호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거고요. 딱 여기 하나 있어.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갈리는 게 있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평가가 필요해. 글쓰니 수험생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 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글쓴이의 입장에서 수험생이라면, 여러분이 수험생일 때 이와기를 구별하지 않고 대해야 한다는 나의 관점은 옳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없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와기를 구별하지 않고 대해야 한다는 나의 관점은 그르다. 이렇게 그 나의 관점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 캠든 벤치에 대한 시사점 연결, 일관성 있게 가는 부분에서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글쓴이, 즉 여러분들 수험생의 입장에서의 주장이에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게 수험생이 생각하는 바라면, 자, 캠든 벤치의 시사점에서 캠든 벤치는 사회적 약자들을 구별하여 더욱 소개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그래서 비판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게 하나의 글로 나올 수 있겠고. 또,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 이와 개를 구별하지 않고 대해야 한다는 부분이 맞지 않다. 왜냐? 개와 이는 다른 존재라고 여기 수험생이 근거를 댔다면, 또 일관성 있게 캠든 벤치에 대해서는 선량한 시민과 일탈을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구별하여 달리 대해야 되는 건 맞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한편. 자, 걔와 이를 동등하게 본다는 나의 입장을 노자가 반박을 해. 그러면 어떤 근거로 반박을 할 것인가? 자, 걔와 이를 불쌍히 여겨서 어질게 대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노자는 사실 어진 것 자체도 사실 무의자연에는 어긋난다는 내용이죠. 어질인을 표현하면서도 그것도 사실상 그거는 그 백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성인이 하는 바람직한 태도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질게 여긴 게 오히려 노자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서 불쌍한 동물들을 어질게 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뭐 훌륭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캠든 벤치에서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약자를 어질게 대하지 못한다는 차원을 끌어내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그렇게 나갈 것이고, 동물을 어질게 대하는 것은 옳지만 개와 이는 가치가 다르다. 다른 것을 구분했죠. 그렇다면 캠든 벤치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는 것은 해서 결국은 어떤 사회 전체 이익,
일탈행위를 막은 것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본다. 요게 좀 다른 거죠. 시사하는 바가.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합격자의 우수 답안을, 이건 예시 답안이긴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큰 짐승과 미물의 목숨의 가치에 구별을 두고 미물의 죽음은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 뭐 이렇게 해서 쭉 손님의 모습을 지적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우선은 나에 대한 거, 나에 대해서 같이 구별을 두고 한 나를 우선 요약했어요. 나의 입장을, 나 제시문의 나를.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생명체의 목숨에는 경중이 없다, 공평하게 여기는 그 내용을 또 요약을 같이 요거는 근거를 댔고요. 반면 가의 노자, 여기서부터 이제 노자가 이 나라는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을 뒤에다 구성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노자에 따르면 천지는 단지 무의한 자연이다. 천지는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공평할 수 있다. 이러면서 실제로 나의 관점과 비교했을 때 공평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래서 자신의 평가가 들어갑니다. 예, 글쓴이 수험생의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노자는 나와 달리 천지 혹은 성인이 개별 생명체에게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실제로 인위적인, 이건 노자의 얘기가 같이 또 부연 설명된 거죠. 네, 따라서 노자는 공간과 인위적 개입의 유무를 다루는 입장이 상이한 나를 비판할 것이다. 예, 그 나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이 글쓴이 수험생은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서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그러면서 캠든 벤치가 시사하는 바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캠든 벤치가 실제로 일탈행위나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부분, 즉 캠든 벤치에 대한 비판으로 이 글쓴이는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적대적 건축물은 모두에게 적대적인 것이다 라고 본인의 비판의 근거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차별적 사고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 좋지 않다. 이 부분을 그 캠든 벤치가 시사하는 바로 이 글쓴이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출 논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